안녕하세요. 저는 35살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남의 일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경각심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3년 전 도쿄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업무 미팅 후 우연히 들른 작은 찻집에서 그녀를 만났죠. 하루카. 처음 봤을 때부터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전통 찻집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놀랍게도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유창한 한국어에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희는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쿄의 밤거리를 함께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출장 기간 내내 만났어요. 한국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하루카의 눈빛은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생기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출장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내 그녀 생각만 했죠. 카카오톡으로 시작된 장거리 연애는 6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영상통화로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만났죠. 하루카는 제가 만난 여자들과는 달랐어요. 단아하고 예의 바르며 배려심 깊은 그녀는 제 부모님께도 금방 인정받았습니다. 도윤 씨, 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도윤 씨와 함께요. 벚꽃이 만개한 어느 봄날 하루카가 말했죠. 그 말에 주저없이 프로포즈했고 그렇게 우리는 약혼했습니다. 하루카는 일본에서의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주해왔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루카의 가족은 몇 명만 참석했고 일본에서의 그녀의 친구들도 거의 오지 않았어요. 가족관계가 복잡해서. 하루카는 그렇게만 말했죠. 당시에는 그저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사연이 있으니까요.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갔어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루카는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거의 찍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녀의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모든 징후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혼 초기의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하루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완벽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늘 맛있는 요리와 함께 어서 와요라고 반겨주는 하루카. 외모, 성격, 요리 실력, 배려심. 어느 하나 빠질 게 없는 여자였어요. 너무 완벽해서 가끔은 꿈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사람의 행복이란 게 오래가지 않나 봅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행복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결혼 1년 차 겉으로는 누구보다 단란한 부부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희를 부러워했고 특히 하루카의 세심함과 배려에 감탄했죠.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카는 SNS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조금 특이한 일이긴 하지만 그녀는 SNS는 사생활을 너무 드러내서 불편해요 라고 말했어요. 게다가 제가 찍은 사진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우리 가족 모임에도 자주 참석하지 않으려 했어요. 일본인이라 한국 가족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요 라는 말에 이해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하루카, 너의 대학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어느 날 저녁 가볍게 물었죠. 하루카는 잠시 숟가락질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로 특별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친구들이었죠. 사진 같은 건 없어. 보고 싶은데 다 일본에 두고 왔어요. 지금의 나만 봐줘요. 과거는 묻지 말아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그래, 누구나 말하기 싫은 과거 하나쯤은 있겠지. 어느 주말 대학 동창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각자의 근황을 나눴죠.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자연스레 하루카 이야기를 했고 친구들은 일본인 아내를 두었다며 부러워했어요. 야, 사진 좀 보여줘봐. 친구 중 한 명이 말했고 저는 기꺼이 핸드폰을 꺼내 하루카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민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그는 사진을 뚫어지게 보더니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야, 내 아내 혹시 하루카엠 아니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루카엠? 그게 뭔데?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를 옮겨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 민감한 얘긴데. 내 아내 얼굴이 너무 익숙해서. 내가 일본 출장 많이 다니잖아. 거기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AV 배우 하루카 M이랑 똑같아 보여서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민수가 술에 취해서 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 같지 않았어요. 야, 그런 장난치지 마. 우리 와이프가 어떡해. 말끝을 흐리는 제게 민수는 조심스레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야. 확인해보자. 민수는 인터넷 검색창에 뭔가를 입력했고 잠시 후 화면을 내게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여성은 틀림없는 하루카였어요. 같은 눈, 같은 미소, 같은 목선. 다만 머리 스타일과 화장이 조금 달랐을 뿐. 이건 말도 안 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더 많은 검색 결과를 보여줬어요. 수많은 영상 썸네일, 팬 커뮤니티, 그리고 그 이름. 하루카엠. 모니터 앞에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야, 미안하다. 내가 말 안 했어야 했나. 민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날 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하루카가 반갑게 맞아줬지만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생각했어요. 설마 진짜일까? 아니야, 그냥 닮은 사람일 거야. 하루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민수가 보여준 이미지는 너무나 선명했고 그 여자는 분명 하루카였습니다. 욕실에서 나오자 하루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하루카가 곤히 잠든 옆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이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4시 하루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정말 검색해야 하는 걸까?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후였습니다. 알아야만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루카 M을 검색했습니다. 순간 화면에 나타난 결과들에 숨이 막혔어요. 수많은 성인 사이트 링크들, 그리고 그 썸네일 속 여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루카였어요. 링크 하나를 클릭했고 곧 성인 인증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페이지가 로딩되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였습니다. 제 아내 하루카. 화면 속에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눈빛, 그 입술, 그 목소리. 틀림없이 하루카였습니다. 영상 업로드 날짜는 우리가 만나기 1년 전이었어요.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영상들도 확인했습니다. 하루카의 활동 기간은 약 3년.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였어요. 그녀의 마지막 출연작은 우리가 만나기 2달 전에 업로드되었더군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수상한 점들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SNS를 하지 않는 이유, 사진 찍기를 꺼리는 이유,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는 이유. 모든 것이 연결됐어요. 갑자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들짝 놀라 노트북을 덮었어요. 도윤 씨 왜 안 자고 있어요? 하루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냥 일 생각하다가 잠이 안 와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루카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하잖아요. 응, 금방 들어갈게. 하루카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여자는 누구지? 내가 사랑했던 하루카는 어디 있는 거지? 그날 밤, 아니 그 새벽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더 알아봐야 했어요. 하루카에게 바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카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요. 잠은 좀 잤어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죠. 응, 조금.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하루카가 준비한 아침을 먹으며 그녀의 모든 행동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밥을 차리는 손, 웃는 표정, 심지어 맛있게 드세요 라는 인사까지. 모두가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출근길 하루카에 다녀오세요 라는 인사를 뒤로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하루카와 그 영상들로 가득했죠. 점심시간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어제 얘기.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진짜 확인했어? 응, 봤어. 확실해.
우리 와이프 맞아. 미안하다 진짜. 내가 말하지 말걸. 근데 너 어떡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아는 건 다 알려줄게. 근데 신중하게 생각해. 이건 너희 부부 문제잖아. 그날 저녁 민수를 만나 더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하루카 M은 일본에서 꽤 인기 있는 배우였다고 해요. 3년 전쯤 갑자기 은퇴했고 그 이후로는 업계에서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은퇴 시기가 정확히 우리가 만난 시점과 일치했어요. 도윤아, 솔직히 말할게.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해. 하지만 과거는 과거야.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하루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민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깨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신뢰? 사랑? 아니면 환상? 정확히 무엇이 깨졌는지 말할 수 없었지만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버린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술을 한잔 했습니다. 아니, 여러 잔이었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카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하루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어요. 그 순간 하루카의 얼굴이 영상 속 얼굴과 오버랩됐어요.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 여자를 나는 정말 알았던 걸까? 친구 만났어. 짧게 대답하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췌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싶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하루카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았더군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네가 누군지 알아버렸어. 내 과거를 봤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 뿐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하루카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어깨를 토닥이며 힘내요라고 말했죠. 그 순간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커졌습니다. 이 여자의 진심은 어디까지일까?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하루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늦게 퇴근하고 주말엔 혼자 시간을 보내려 했죠. 하루카는 분명 제 변화를 느꼈을 텐데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어요. 그저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저를 챙기려 했죠. 오늘은 도윤 씨가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 끓여놨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늘 웃는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전에는 천사 같았는데 이제는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식사 시간에는 최대한 대화를 피했습니다. 하루카가 질문하면 짧게 대답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식사를 마쳤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하루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전과 달라진 것 같아서요. 아니,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 정말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면 말해줘요. 꼬치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카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나에 대한 사랑이 진짜인지 의심이 들었죠. 하루카, 네가 날 사랑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루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럼 내 과거에 대해서 내게 숨기는 건 없어? 하루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궁금해서.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내 과거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어서. 하루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잡았어요. 도윤 씨,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거죠. 제가 도윤 씨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요. 그 대답은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교묘하게 피해갔을 뿐이죠. 그 순간 확신했어요. 하루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그리고 그건 제가 이미 알아버린 그 진실이라고. 다음날 하루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그녀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옳은지 망설였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만 했죠. 하루카의 옷장, 서랍, 가방. 어디에서도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깔끔했어요.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마지막으로 그녀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를 입력하자 열렸어요. 하루카의 파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문서와 사진들이었어요. 우리의 결혼식, 신혼여행, 일상 사진들. 그런데 한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퍼시널이라는 이름의 폴더였어요. 클릭하자 또 다른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하루카의 생일, 우리 결혼기념일, 그녀가 좋아하는 숫자들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HARUKAM을 입력해봤어요. 순간 화면이 바뀌며 폴더가 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폴더 안에는 여러 하위 폴더들이 있었고 그 중 하나의 이름이 AV 커리어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 폴더를 클릭했어요. 수십 개의 영상 파일들, 계약서, 스캔본, 그리고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하루카의 과거 직업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한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은퇴 선언문이었어요. 날짜는 우리가 만나고 2달 후였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하루카 M으로서의 삶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여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 배신감, 혼란, 그리고 어딘가에 자리한 작은 연민. 모든 감정이 뒤섞였어요. 영상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하루카는 제가 알던 그녀와는 달랐어요. 화려한 메이크업, 다른 헤어스타일. 하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는 저에게 보여주던 그 미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끄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루카는 저를 위해 과거를 버렸다고 했어요. 그걸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단지 새 출발을 위한 토피처로 저를 선택한 것일까요?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카가 돌아온 거였어요. 급히 노트북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녀왔어요. 하루카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오늘 도윤 씨가 좋아하는 연어 샀어요. 저녁에 구워 먹을까요? 그 순간 하루카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이제 다른 하루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루카 M의 모습이. 응, 좋아. 건조하게 대답했어요. 하루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제 노트북 사용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니 왜? 제가 분명히 닫아두고 나갔는데 열려 있어서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실수로 건드렸나 보네. 하루카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그녀도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진실을 발견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우리는 마주 앉아 연어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만이 식탁을 채웠죠. 하루카는 몇 번이고 말을 꺼내려는 듯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하루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어요. 도쿄의 밤거리를 함께 걸었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설렘, 그녀의 웃음소리, 우리의 약속들. 모든 것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벽은 처음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단지 제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 하루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식사하고 주말에는 장을 보러 가고.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우리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어요. 오늘 일찍 들어올 거예요. 저녁 뭐 먹을까? 세탁물 있어? 이런 단순한 질문과 대답만이 오갔죠. 일주일이 지났을까 하루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우리 대화 좀 할까요? 저녁 식사 후였어요. 하루카는 테이블 위에 차 2잔을 놓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무슨 얘기?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하루카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어요. 제 노트북 봤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정할까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어요. 응. 다 봤어요. 거의. 하루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도윤 씨가 날 떠날까봐. 그런데 왜 숨겼어? 처음부터 말했다면 도윤 씨가 날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온 낯선 여자가 자신의 과거가 AV 배우였다고 말했다면 도윤 씨는 날 만나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알았다면 아마 하루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했어. 부부잖아.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다니.
하루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 번 말하려고 했지만 매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도윤 씨와의 행복한 시간들이 깨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녀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컸어요. 1년 넘게 함께 살면서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네가 보여준 모습은 다 거짓이었던 거야? 하루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윤 씨를 사랑하는 마음, 함께하는 시간들, 그 모든 것은 진심이었어요. 단지 과거만 숨겼을 뿐이에요. 왜 그런 일을 시작한 거야? 하루카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빚이 많아졌죠.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했고 처음엔 그냥 모델 일을 했어요. 그러다 점점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에서는 연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았어요. 이 이야기가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넌 이미 은퇴할 계획이었던 거야? 하루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윤 씨를 만나고 사랑에 빠졌어요.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죠. 모든 걸 뒤로하고 오직 도윤 씨만 바라보며 살고 싶었어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았어요. 하루카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과거를 버린 건지 아니면 단지 토피처로 나를 선택한 건지. 도윤 씨, 제발 절 버리지 말아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안 할게요. 모든 걸 다 말할게요. 하루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혼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하루카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필요해. 제가 말했습니다.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루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기다릴게요. 도윤 씨가 결정할 때까지.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하루카는 침실에 혼자 남겨졌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하루카의 말, 그녀의 눈물, 그리고 영상 속 그녀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루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어요.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죠. 많이 먹어요. 하루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하루카가 다가왔어요. 이거. 그녀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 진짜 이야기예요. 다 적어놨어요. 시간 날 때 읽어주세요. 봉투를 받아들고 출근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봉투가 가방 속에서 무게감을 느끼게 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지가 들어있었어요. 하루카의 깔끔한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났어요. 도윤 씨, 이 글을 쓰는 지금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할게요. 제 이름은 미야모토 하루카입니다. 저는 23살 때부터 26살까지 HARUKAM이라는 이름으로 AV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편지는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대학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AV 업계에 발을 들이게 된 과정, 그리고 저를 만나고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한 순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도쿄의 그 찻집에서 도윤 씨를 처음 봤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윤 씨의 순수한 눈빛, 진심 어린 말투,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구원 같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이 사람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모든 과거를 버리고 오직 도윤 씨만을 위한 여자가 되자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루카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거짓말한 것에 대한 사과, 그리고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는 고백.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하루카의 진솔한 고백이 제 마음의 일부를 움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편지를 읽고 난 후 회사에서의 하루는 멍한 상태로 지나갔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하루카의 이야기로 가득했죠. 퇴근 시간, 평소라면 바로 집으로 향했겠지만 그날은 회사 근처 공원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하루카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루카였어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윤 씨, 오늘은 언제 들어와요? 하루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먹어.
기다릴게요. 함께 먹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카는 여전히 변함없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관계 자체가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루카는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하루카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어요. 그 미소가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딘가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미소였어요. 편지 읽었어요. 하루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응, 읽었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테이블에 앉아 하루카가 준비한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하루카는 항상 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 내 이야기를 들은 이해는 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상황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아. 하루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요. 도윤 씨가 화내는 것도 저를 미워하는 것도 이해해요. 화내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냥 혼란스러워. 내가 알던 하루카와 HARUKAM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 하루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 다 저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 도윤 씨의 아내인 저가 진짜 저라고 생각해요. HARUKAM은 그건 그냥 역할이었어요. 생존을 위한 가면이었죠.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왜 나를 선택한 거야? 정말 날 사랑해서? 아니면 그냥 일본을 떠나 새 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루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 도윤 씨를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그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래서 도윤 씨의 친절함에 의지했는지도 몰라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하지만 하루카가 급히 말을 이었어요. 정말로 도윤 씨를 알아가면서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어요. 도윤 씨의 웃음, 따뜻한 배려. 그 모든 것이 저를 치유했어요. 지금의 제 사랑은 진짜예요. 맹세예요. 식사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하루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카의 말이 진실일까? 그녀의 사랑이 진짜일까?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도윤 씨. 하루카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뜻이야? 도윤 씨가 절 용서할 수 없다면 제가 떠나야 할까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루카가 떠난다. 그동안의 분노와 혼란에도 불구하고 하루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아직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 시간이 필요해. 하루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도윤 씨가 결정할 때까지. 그날 밤도 저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잠들기 전 하루카가 내민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이건 제가 도윤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모아온 것들이에요. 시간 날 때 봐주세요. 상자 안에는 우리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쿄 찻집의 영수증,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함께 찍은 사진, 제가 무심코 준 작은 선물들, 그리고 하루카가 매일 적었다는 일기장 몇 권. 그 안에는 저에 대한 그녀의 감정이 솔직하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도윤 씨가 퇴근 후 피곤해 보였다. 어깨 마사지를 해주니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도윤 씨가 오늘 갑자기 꽃을 사왔다. 이유를 물으니 그냥 나를 위해서라고. 가슴이 너무 따뜻해졌다. 언젠가 용기를 내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도윤 씨를 잃을까봐 너무 두렵다. 그가 내 과거를 알면 날 어떻게 볼까? 일기를 읽으며 하루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저를 사랑했고 동시에 자신의 과거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온 그녀의 고통이 글자 하나하나에 묻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하루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도윤 씨 혹시 제 과거 영상들을 다 봤어요? 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 몇 개만. 하루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영상들 그건 제가 아니에요. 그저 연기였어요. 카메라 앞에서의 저는 진짜 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 몸은 진짜였잖아. 하루카의 눈에 상처가 스쳤습니다. 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곳에 없었어요. 도윤 씨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마음과 몸을 온전히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루카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영상 속 그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이미지를 지울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카의 일기, 그녀의 말, 그리고 영상 속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에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괜찮아? 요즘 연락도 없고. 응. 그냥 좀 복잡해서. 하루카 씨 일 때문에. 어떻게 됐어? 아직 결정 못했어. 하루카가 정말 날 사랑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영상들을 보면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도윤아, 내가 너한테 그런 말 한 거 미안해. 하지만 이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과거는 과거잖아. 지금 하루카 씨가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민수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과거는 과거죠. 하지만 그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퇴근 후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카에게 할 말이 있었어요.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진 못했지만 적어도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은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하루카가 저녁을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카? 집 안으로 들어서며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하루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 작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도윤 씨, 잠시 시간이 필요해서 나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올게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하루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루카가 떠난 건가? 아니, 편지에는 돌아온다고 했으니 잠시 나간 것뿐이겠죠. 하지만 왜 갑자기? 핸드폰으로 하루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메시지도 보냈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저녁을 혼자 먹으며 하루카가 어디로 갔을지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갔을까? 아니면 그냥 생각을 정리하러 어딘가로 간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밤이 깊어가도 하루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커져갔어요. 하루카의 옷장을 열어보니 몇 벌의 옷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여권과 중요 서류가 보관된 서랍도 확인했지만 여권은 그대로 있었어요. 적어도 해외로 떠난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하루카가 없는 집은 이상하게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하루카의 존재가 얼마나 제 삶을 채우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아침이 되자 현관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서둘러 문을 열었지만 하루카가 아닌 택배 기사였어요. 실망감을 안고 택배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하루카였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노트북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도윤 씨, 이렇게 갑자기 나가서 미안해요. 도윤 씨가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옆에 있으면 부담이 될 것 같았어요. 친구 집에 며칠 머물 예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노트북에는 제 모든 과거가 담겨 있어요. 영상들, 계약서, 사진들. 모두 도윤 씨가 알아야 할 것들이에요. 이걸 보고 결정해 주세요. 저를 계속 당신의 아내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별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할게요. 다만 한 가지 알아주세요. 제가 도윤 씨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실이라는 것을. 3일 후에 돌아갈게요. 그때 도윤 씨의 결정을 듣고 싶어요. 마이너스 하루카. 노트북을 켜자 비밀번호를 묻는 창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결혼 기념일을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어요. 바탕화면에는 하나의 폴더만 있었습니다. 폴더를 클릭하자 여러 하위 폴더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이 스토리라는 문서 파일. 마이 스토리를 먼저 열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카가 자신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적은 자서전 같은 것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대학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AV 업계에 발을 들이게 된 과정, 그리고 저를 만나고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한 순간까지. 하루카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더 복잡하고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19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해요. 대학 학비와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처음에는 단순한 모델 일을 시작했지만 점점 더 돈이 필요해지면서 AV 업계로 발을 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 한 번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아버지의 빚을 일부 갚을 수 있었고 회사에서는 계속 제안이 들어왔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하루카는 3년 동안 활동하며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었지만 내면의 공허함과 자기 혐오는 커져만 갔다고 해요. 그러던 중 일본에 출장 온 저를 만나게 된 것이죠. 도윤 씨의 순수한 눈빛에서 제가 찾던 탈출구를 봤어요. 처음엔 단지 일본을 떠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알아가면서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어요. 문서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루카의 고통, 선택의 순간들, 그리고 진심. 모든 것이 느껴졌어요. 다른 폴더들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계약서들, 사진들, 그리고 영상들. 처음엔 목이 꺼려졌지만 하루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한 용기에 저도 모든 것을 마주하기로 했어요. 영상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카메라 앞에 하루카는 제가 알던 그녀와는 너무 달랐어요. 웃고 있지만 그 눈빛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연기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레터즈 폴더에는 하루카가 받은 팬메일과 그녀가 쓴 답장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었지만 몇몇 편지에서 하루카의 진짜 감정이 드러났어요. 한 팬에게 보낸 답장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응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요. 그 편지의 날짜는 우리가 만나기 넉 달 전이었습니다. 하루카의 과거를 모두 들여다본 후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떤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았어요. 하루카는 자신의 과거를 숨겼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고 저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고 하루카가 돌아올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하루카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낼 것인지. 그날 밤 저는 하루카가 없는 집에서 홀로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술에 취해 그녀가 보낸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비디오즈 폴더를 열고 무작위로 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하루카의 얼굴. 그 눈, 그 입술, 그 목소리. 영상을 일시 정지했어요. 멈춰있는 화면 속 하루카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지금 이 여자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